아까 이제 그 델리민주 얘기가 나왔는데 김민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김남준 홍보위원장의 지시를 내리면서 민주당 TV를 통해서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다. 이유진 기자, 어떤 취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 시절의 대선 기간에부터 이 스튜디오 마련하고 이런 방송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청래 지도부 때 활성화가 안 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이번 방송을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또 보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김남준 의원을 그 홍보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맞아요. 당 네. 브랜드 쇄신이나 이런 주문을 했다는 걸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저는 조금 지향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더 세련된 민주당, 그리고 오늘 뭐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맞아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김갑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게감을 주겠다, 그리고 정말 당다운 당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선언으로 보여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당 브랜드 차원에서 그 새벽 방송도 이게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좀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TV 추진 TF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의 기본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TV에 관련된 설치 논의도 김남준 위원장이 같이 해달라 말을 한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당의 모든 뉴스라는 것이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 다른 곳에서 원인 규명적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민석 대표께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민주당 TV 새벽 방송 얘기가 나온 건데, 뭐 새벽 총리, 새벽 대표다운 저는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사실 그 아침 방송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루의 여론을 주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녁 방송은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 아침 방송은 시작을 해놓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 후반부에 그 같이 편승해 가기 때문에 아침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야기했던 1인 1표라는 것도 장식적 권리, 형식적 권리에 머무는 이유는 정보와 참여가 동등하지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모두에게 똑같이 해주고 의사결정하면은 그 1인 1표가 달성이 되고 실질화되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투표를 해요. 그 참 문제죠. 그리고 참여도 누구는 하루 종일 와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데, 누구는 정말 짬내고 짬내서 참여하거나, 심지어 어떤 분은 참여는 안 하다가 그냥 투표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불균형한 상태에선 1인 1표가 사실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말로만 1인 1표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정보라는 거는 사실 누가 줍니까? 그냥 김어준 씨가 주는 거예요. 그럼 김어준 씨는 그 많은 영향력, 그 영향력을 가지고 또 의원들을 갖다 앉히고 뭐 당직자들을 앉혀놔서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를 얘기하게 해가지고 본인의 영향력을 더 키워가는, 뭐 김어준 씨 입장에서의 선순환 구조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나름의 1인 미디어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또 폐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선 저는 민주당 TV를 통해서 당의 공식 채널로 네. 당 대표부터 당직자들이 그 채널에 나가서 아주 공평하게, 저는 모두에게 열린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간다면은 조금 더 이제는 정보 불균형이 시정되고 이 1인 1표로 가는 그 여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고, 앞으로 김민석 대표 이하 모든 당직자들이 요 민주당 TV 채널을 좀 이용한다면, 뭐 김어준 씨는 좀 손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 좀 저는 효능감은 매우 높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초를 치는 수밖에 없는데, 모든 당이 그런 플랫폼 지도를 하는데 다 안 되거든요. 쉽지 않았죠.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하다못해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윤혜한테 연락해서 뭐 하다 망했어요. 이게 쉽지 않죠. 국힘도 옛날부터 뭐 그런 거 네. 회담하고 이제 델리민주도 저 경선 때 반짝하지만 또 평소에 안 보고, 이게 참 어려운 게 세상에 진행자가 그렇게 많아도 유재석은 하나뿐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사 뭐 이런 토론하는데 김어준이나 최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당연히 맞죠.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스타가 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냐? 그것도 굉장히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뭐 안 될 거라는 다 아실 텐데 그냥 의미 없이 되풀이해 본 건데, 정영진을 어떻게 그냥 팔을 비틀어서라도 앉혀놔. 민주당 TV 앉혀라. 다 이런 게 네. 요즘에 시사. 델리민주의 진행자로 정영진이 생각보다 겁 많은데 팔을 꺾어서 앉혀놓고
어떻게 안 될까? 연봉 협상을 들어가야겠네요. 연봉 이게 협상. 문제의식이 어떤 거냐면은 공평한 마이크 얘기도 네. 맞고 김남준 위원장이 이런 김민석 대표의 지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냐면은 정보 범람 시대에도 신뢰도는 핵심입니다. 공인된 민주당의 큐레이션이 알고리즘보다 신뢰받도록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본인들이 어필하고 싶은 그런 정보들이 뭔가 장 외로 나갔을 때 민주당 바깥으로 나갔을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경우들이 많았다. 그런 식의 말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제가 오늘 좀 많이 떠들게요. 네, 미안해요. 예. 그 당이 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지금 플랫폼 얘기를 하잖아요. 당이 막 전파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에서 제가 그 꿈꿨던 게 있는데 이제 다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뭐냐면 한 시기에 보면 어떤 정권이 온 나라를 그걸로 그냥 들썩들썩하게 해요. 대표적인 예가 수출 100억 불 달성이었어요. 네. 그냥 온 나라가.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뭐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였어요. 잘 안 됐어요. 그 전에 또 누구였죠? 박근혜 때 네. 창조 경제, 음. 뭐 스타트업 활성화인지는 모르지만 대기업한테 맡기면서 그냥 말만 있었어. 이명박 때 4대강 사업,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조롱만 받고 그냥 건설사 돈 벌고 말았어요. 근데 나라가 한번 온 나라가 그걸로 들썩들썩하면서 하는 체험, 우리나라가 벌쩍 일어나는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냐면 우파 중에 매우 심각한 우파 정권이에요. 심각한 게 아니라 심한. 전부 성장주의 아니에요. 대기업 동원해갖고 5국 3특 지방주도 성장을 하면서 메가 클러스터를 하겠고 뭐 다다다 이게 성장 네. 어느 한때는 우리도 한번 한 단계 또 올랐을 때가 됐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 가슴에 불이 지펴져서 부풀어하고 그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 못 보는 거 뭐 갑론을박하고 이걸 당이 그냥 마구 매일 얘기를 하면서 온 나라가 그걸로 좀 들썩들썩하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이제 내분으로 쌈박질만 하는 꼴이 됐어요. 근데 아직 모든 걸 실망하기에는 아직 정권 초반이고 많이 남았죠 지금. 그다음에 네. 우리가 기회 이재명이라는 선수의 실력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양반이 그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당은 뭐 국힘을 제압하는 것도 좋고 당내 분란을 끄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성장 프로그램이 매우 근사하고 활발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마구 내부에서 이야기돼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잘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보면은요. 예, 아니 근데 네. 저는 뭐 김갑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유재석 씨는 한 명이고 뭐 시사계에서도 예를 들면 김어준, 최욱 정말 독보적이죠. 되게 소수인데 저는 그분들도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가 있었다고 아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내가 봤는데.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 지금도 달라진 시대 정신에 맞는 아장아장 걷는 사람들이 이제 좀 쑥쑥 커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구경 네. 앵커님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아니 그러니까 뭐 아장아장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민주당 TV가 저는 그 동안에도 여러 채널들 시도했지만 잘 안 된 이유는 유튜브에 대한 채널의 이해를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정책적으로 한번 해보지 이러다가 끈기 있게 못하고 그냥 사그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전 이번에 만약에 김민석 대표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국민들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좋아하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잘 담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좀 담아놔야지 모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좀 플랫폼으로 담아놓는 기능으로서는 전 민주당 TV도 아주 신선한 시도가 될 수 있고 아장아장 걷는 분부터 뛰는 사람들까지 일단 모아놓고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저는 뭐 제2의 최욱이라든지 아니면 제2의 최욱이라는 걸로 불리기를 거부하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기 나름이란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김민석 대표도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어떤 좀 나름의 그 소신을 가지고 이걸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좀 응원하는 입장이고 네. 하게 되면 저는 효과도 꽤 있을 거다. 저도 그런 좀 첨언을 드리면 이걸 어쨌든 김남준 의원이 홍보위원장을 맡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되게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원래 청와대라는 어떤 그 정부 기관이 하는 어떤 컨텐츠라는 것들이 저희가 원래 생각하기에는 그거 누가 보냐 약간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생산해내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라는
라든지 그것들 중에 생각해 보면 뭐 젠프의 참모들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부수석들이나 아니면 대변인 뭐 이렇게 참모들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면서 아 이런 시도가 가능하구나 했던 거를 제가 청와대 출입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느낀 거는 최고의 어떤 실력자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컨텐츠를 뽑아내고 있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그걸 옆에서 봤고 심지어 같이 했던 사람이 김남준 의원이고 사실 전은수 의원도 당에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경험하고 본인들이 보고 느꼈던 그 어떻게 보면 홍보 역할들을 당에서 해준다면 저는 저희가 기성의 어떤 정당들이 해왔던 홍보 틀을 벗어나서 더 새로운 어떤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기대를 해본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런 관련된 지시를 하니까 김남준 위원장이 정말로 발빠르게 이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분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소통은 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찰떡 호흡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잘 좀 간파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속도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 이걸 맞춰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김남준 의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없는 아저씨 같긴 해. 근데 본인이 아마 엄청나게 지금 의욕을 갖고 이게 부닥칠 거거든요. 예컨대 그 서미화 의원을 진행자로 발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 서미화 의원을 민주당 TV의 진행자로 발탁하는 것도 뭐 데일리는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엄청 호감을 안겨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위클리로 사실 대통령 말씀을 좀 줄이시고 X도 좀 덜 쓰시고 민주당 TV에 초대받아 갖고 자기 구상이나 뭐 솔직한 아하. 얘기나 옛날 루즈벨트가 그 노변 대담하는 것 같은 라디오로 하듯이 네. 그런 거 대통령 오셔갖고 종종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도 기회를 쫑긋 세울 만한 거고. 아마도 이제 실제로 TV가 개국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의 좋은 시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김민석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원만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라는 말을 제가 자주 써요. 근데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노력을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유튜브 플랫폼이 되게 좋은 게요. 이게 제 기준에 봤을 때는 한 3만 명의 동접자가 넘어가면 사실상 쌍방향 소통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하 수준이 되면은 사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소통하고 그럼요. 너무 재밌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기성의 그 미디어 방식과는 좀 차별화된 유튜브만의 전 특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민주당 TV 무슨 뭐 동접자 30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동접자 한 3만 명 정도를 목표로 잡고 키워서 정말 내실 있는 소통이 되고 한다면 전 너무 좋을 것 같고 많이들 보실 거고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의원들한테도 민주당 TV에 나와서 하고 싶은 것들 다 기획안을 올려라. 그래서 채택된 것들은 방송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하. 그걸 공천 실적에다가 또 반영을 해요. 예를 들면 미디어 활용 실적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플랫폼을 서로 이용하면서 서로 어떻게 좀 더 참신한 상승적이고 네. 어떤 좀 더 아주 건강한 경쟁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전 국민들도 좋고 또 그 안에서 정보도 취득하고 의원들도 본인도 알리면서 이제는 뭐 김어준 씨라는 빅 스피커가 불러주는 사람이 인지도를 가지고 사실 여론조사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정치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민주당에서 이런 새로운 실험들을 통해서 네. 이젠 정말 말 그대로 당원이 주인된 정당으로 만드는 첫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고 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 이번에 경선 보셔서 아시겠지만 1인 1표 맞나요? 여론조사는 1인 80표라면서요. 당원들한테는 1인 1표라고 치고 아직도 여론조사 의문이 너무 많아요. 외부인한테는 네. 1인 80표가 됐다는데 이거 전 이상해. 1인 1표 맞는지 그러니까, 궁금하고 저는 차제에 여론조사는 이제 명태균 전과 후로 나뉘어서 이제는 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여론조사로 할 게 아니라 광역별로 예를 들면 서울 경기권이라고 치면요. 거기에 당원들 5천 명에서 10,000명 저기 체육관 빌려가지고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슈퍼스타 K도 하고 프로듀스 101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배심제처럼 각각의 영역, 뭐 정책 역량, 조직 역량, 홍보 역량, 아니면 어떤 인성에 관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분화해서 저는 그 역량을 마음껏 뽐내고 배심원들이 평가하게 하는 그 배심원들은 당연히 그 안에 당원들도 있고 뭐 외부 열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전화 기다렸다가 봤는데 그 사람이 심지어 한 통 받는지 두 통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투명한 그 민심 수용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시간을 맞는 쓰고 말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당의 애정을 통해서 어떤 선수들을 뽑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아예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뭐 이 흐름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 TV 같은 거 했을 때 지금 의원들이나 또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제발 좀 안 했으면 하는 말이 있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아세요? 관습적으로 붙는 그 말이 네. 그게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은 이기는 게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된다 하는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도 이기고 다음 대선에도 정권을 이어가려면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잘해갖고 성과가 느껴지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오래전 기억인데 그 박원순 시장이 공관으로 한번 오라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양반이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벽에 옛날식 그 파일이 잔뜩 있는데 하나하나 꺼내갖고 다 자랑하는 거야. 뭐 나의 성공담을 다. 예. 무슨 구에서는 이거 지금 뭐 닦고 있고 저거 깔고 있고를 막 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 아니, 얼마나 그렇죠. 많은 네. 일인지. 박경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할 때 나중에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예요. 실제로 국정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결정, 취소, 번복, 뭐 말도 못하는 그렇습니다. 일들이 네. 있거든. 근데 우린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국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잘 안 되는 것도 뭐 때로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희망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뭐 도대체 요새는 그게 다 뉴스가 실종이 돼 버렸어. 너무 흐리게 돼 버리니까 예. 그것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는 역할을 그럼요. 민주당이 김민석 대표가 해야 된다는 강의해줘야 말씀을. 돼. 네. 네. 저와 신인규 대표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이선희 님이 지금 문자 남겨주셨는데 신장개혁 민주당 24시간 영업 중 아침 식사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이타피어 구경현 기자님 감사합니다. 경향TV 60만 빨리 갑시다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0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달 안에 되면 좋고요. 안 돼도 다음 달 안에만 되더라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해달라는 축원을 드린다는 말씀을 감히 이렇게 드리고요. 아름다운 그녀님, 별이 좋아님, 수정포파다님, 신인규 변호사님 완전 공감합니다 하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럼럼님은 우리 가딩규님 아침부터 방송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진행하시더라고. 네 맞아요. 네, 일이 우린 됐다. 그 맘 다 압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에 민주당 TV를 하면은 피해 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김갑 선생님이야.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약간 그런 거 안 된다고 하신 게 아닌지라는 아니, 일말의 의심을 좀 해봅니다 지금. 뭐 네 조인트 방송해도 되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근데 난 거고. 오늘 약간 무서워하면서 왔거든. 왜요? 이유진 기자 너무 무서운 사람이어갖고 오늘 너무 조용해갖고 또 그런 아 이유진 기자가 정말로 엄하고 꾸짖을 땐 꾸짖지만 아유, 실제로 훌륭하신 세상 분입니다. 착한 기자이기 때문에 아니, 아무한테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근자근 밟는다는 표현이 딱 맞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때 이후에 뭐 무슨 일 없었죠? 그 네, 이후에?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필요한 네. 말씀만 딱 하시는 분. 아니 근데 최민희 얘기를 하자면 그가 이 시민단체에 뭐 활동을 하거나 야당일 때 그 투사적이고 뭐 그거 거기 다 가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집권당이 됐고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일원이라는 이게 이 태세 전환이 잘 안 되는 모양이야. 민주당에 그런 의원들이 많이 보여. 그러니까 야당성은 충만한데 뭔가 예. 여당이 됐을 때 이것들을 전환을 못 하시는 분들 예, 일부. 바뀌어야 된다고. 음. 뭐 김민석 대표도 벌써 그러던데 그 대법원장 지금 문제 있잖아요. 네. 그 의도는 알겠어. 의도는 뭐냐면 그건 조이가 나쁘긴 하죠, 사실. 아니 나쁜 거 다 알지. 음. 근데 이제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한 건데 청와대가 싸울 걸 자기가 대신 이제 나서 좋은 건지 알겠어. 그래갖고 막 조이대 심하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해법이 뭐냐면 여기서 청와대가 전면전을 조이대랑 벌인다, 대법원이랑 벌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국정의 불안정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럴 때 네.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알아서 컷오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은 통과시키고 한 명 컷오프 임명 동의안을 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되려면 네. 그렇게 방법이 있는데 그 김민석 대표가 살아온 이력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알아요. 투사적인 인생을 살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강경 모드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원래 사람이 온건한 사람이니까 그냥 생긴 대로 해라고. 막 세게 이거 내가 잘 안 되는 거 하려고 그러면 더 어색하기만 해요. 네. 대신 신중한데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 동안에 억울함도 참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당대당 싸움에서는 뭐 무조건 싸워야 된다. 이게 저는 항상 제3자적 시선, 거리를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시선으로 이 항상 흐름을 보려고 봤을 때, 네.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도 떨어졌을 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성과가 바로 나오나?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과가 나와도 지지율은 크게 안 바뀌어. 근데 국정에 안정감을 주는 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막 네. 대법원하고도 싸우고 뭐 국힘하고 대화 한마디 없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국힘을 내란당 하면서 사람이 아니라서 악수도 못하겠다 이런 당이면 그건 집권하는 당이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바꾸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야 돼요.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거고